은하수시피 반전인생 1. 오늘의 글 제목은 나는 살고 싶으나 세상은 가시방석입니다. 입니다. 분명히 오늘 집에 가면 죽을 것이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왜 장애인을 생각하는 거지? 나도 살기 힘들어서 죽으려고 결심했는데 왜 갑자기 장애인을 생각하는 거지? 자신도 이상합니다. 고개를 까웃거리며 중얼거립니다.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먼 훗날에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변화의 마음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도 사람이다. 다른 장애인들도 분명히 사람이다. 나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눈물로 호송세월을 보내는 인생인데 무언가에 이끌려서 가듯이 마음에 용기가 심어집니다. 결심을 합니다. 기근이는 국민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 인생입니다. 어쩌면 가장 비천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언가를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기근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나도 어쩌면 의대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대항하지 못하던 인생인데 너무나도 큰 변화의 물결이 마음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민은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끝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희망으로 마음이 풍선이 되어 있었는데 10여 분도 채 되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고민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또 고민하는 것일까요? 살아야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대표자, 불우한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확실하게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기가 오기 마련인데 몸도 연약한 사람이 무슨 고민을 또 할까? 어려서부터 근심 걱정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혹시 머리가 잘못된 것 아닐까? 아니면 책을 너무 많이 보아서 왕자병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까우뚱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애의 몸으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버거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근이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근일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불구자로 잘못 태어나서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야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도 마음도 허벌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인생입니다. 일가 친척이 오면 신기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거북스럽고 창피한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기근인 가족들에게도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근이는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 코, 귀 멀쩡하고 지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치심을 안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사람은 고등동물이다 하는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서로 상보상조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상보상조의 단어를 이미 어릴 적에 저 멀리 던져버린 인생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스스로 던져버린 것일까요? 사람들의 놀림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눈동자 때문에 상보상조란 말은 던져버렸습니다. 상보상조란 말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으나 세상은 가시방석입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부러지면 지옥을 오고 가는 고통입니다. 나는 빨리 죽었어야 하는데 왜 안 죽은 거야? 죽었으면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죽었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 텐데 왜 죽지 않고 또 아픈 거야? 아이고 아파 죽겠다.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다. 입을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탄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저절로 신음이 나오지만 이해해 줄 가족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혼자서 소리 죽여 울고 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죽음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뼈 부러짐의 고통,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고 한 것입니다. 기근이가 가장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 빨리 죽었어야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참으로 바보다 하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문이 되기도 했지만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일까요?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의문의 문제, 먼 훗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 오늘날도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볼수록 지난 날들이 아찔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죽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찔합니다. 살아서도 지옥 생활이었는데 죽어서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성공을 해야 한다. 고민은 밤이 깊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꼭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기술을 배울까? 구멍가게를 다시 할까? 엉뚱한 망상도 해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을 생각해보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삽 한 자루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에게 묘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고민된 마음, 모래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은 살고 싶지만 현실은 죽는 방법뿐이 없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무지개 꿈은 눈앞에 있지만 무능한 인생이기에 마음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과 상보상조를 해야 하는데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백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입안이 타고 피가 마르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너무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전혀 묘한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죽음의 고민도 어렵지만 살기 위한 고민도 크나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7세이던 어느 봄날에 엄마 나도 살아야 하잖아. 작은 구멍 가게라도 하나 해줘 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어 해본 말입니다. 동생들의 차비도 마련하기 어려웠던 보리국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위에 계속됩니다.